돈 문제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사건 소송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보편적이죠. 그렇죠. 우리 주위에. 네,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돈 빌려주는 거. 돈 빌려주고 돈 잘 받고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. 돈 거래는 되게 많잖아요, 사실. 뭐 돈 거래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돈 거래를 좀 확실하게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. 근데 뭐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을 진짜 아는 사람끼리 돈을 빌려달라 하면은 야, 너 뭐 담보로 맡기라. 이렇게 말하기 참 힘들어요. 못합니다. 그냥 못하죠. 계좌이체에 좀 어지간한 돈 정도면. 그렇죠. 예. 계좌이체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일단 좀 문제가 생기면은 네. 그 뭐 방법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증거잖아요, 증거.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. 증거 다음에는 뭡니까? 자백. 아니, 내가 후리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, 후리님 받은 거 맞아. 근데 후리님 나중에는 내가 돈을 여기서 줬는데 안 받았다 하면 어쩔 거야? 나는 뭐 각서 쓴 것도 없고, 차용증도 없고,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체 내역. 이체 내역. 그거는 빌려준 게 아니다 하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.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술도 사줬는데, 그때 그 돈으로 내한테 준 거 아니냐. 옛날에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뭐 놀러 갔을 때 노래방 빌려 갔을 때 내가 좀 더 많이 내지 않았나? 그때 내가 준 거고. 500만 원을 이체했는데.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500이 크다. 네. 자, 500이 크다 하면은 막 그럴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되겠죠. 소송해가지고 이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인정도 안 하면은 법원에서는 내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걸맞는 답변을 안 하면은 제가 이기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좀 비슷한 답변을 하겠지요. 그 돈은 500원 들어온 게 맞긴 맞는데 그 돈은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도 하겠지요. 다른 유도리 있게 막 말을 돌려가면서 그때 그것은 뭐 내가 생활에 쿵필하니까 내보고 쓰라고 준 거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렇게 얘기하면.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와.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채권 채무관계가 좀 힘듭니다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뭐 어디 뭐 차용증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. 가장 많은. 차용증도 많은 게 차용증 씁니다. 차용증도 또 시효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몇 년입니까? 일반 차용증은 10년. 근데 후레님이 장사를 한다. 자영업자를 하지요. 그런 분한테는 5년. 왜 달라요? 그게 뭐 법에 나와 있어요, 시효가. 그래가지고, 설마 주겠지 해가지고, 뭐 친구니까 이렇게 믿고 있다가 5년 지나면은 그건 뭐 의미 없습니다. 그럼 그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? 휴지지요. 한 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자동차 경매 아시잖아요. 네. 그 자동차를 경매를 하려면은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를 하거든. 그 압류해가지고 자동차 주차장에 맡기잖아요. 네. 근데 경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각이 됐어. 경매 진행을 못 한다고. 왜요?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. 네. 채무자가 차를 찾아가야 되잖아요. 근데 채무자도 차 안 가져가. 내몰라라 해야 되거든요. 채권자도 줄 생각도 안 하고. 근데 법원에서 안 됐다 하니까 근데 채권자도 그냥 포기한 거지. 그 주차장은 법원에서 잡아서 넣어놨기 때문에 채권자도 나도 모른다 한다고. 근데 주차장은 뭐 하루 일달 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하는 주차장이잖아요. 맨날 넓은 들판에 뭐 차 한 대 있으니까 뭐 주차비가 컴퓨터에 딱 들어온 날짜 있고다 날짜만 딱 보고 계속 앉아 돈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7년이 지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 사람들이 오가지고 법원에 오가지고 아니 법원에서 맡겼으면은 7년 동안 주차비를 왜 안 주자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각이 됐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찾아가라 했는데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도 뭐 모르는 거지. 뭐 그때 또 맡겼던 또 직원은 또 퇴직하고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법원에다가 법원 집행관실에서 이거를 맡기고 또 채권자, 그 당시 맡긴 채권자는 누구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소송하잖아요. 그 법원에서는 3년 비만 주라고 합니다. 7년, 10년에도 맡긴 거는 3년. 이렇게 시효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차용증도 그렇게 시효가 있고 항상 빌려줄 때는 뭐 차용증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돈이 급해가지고 빌려가는 사람. 그 사람은 그래도 뭐 그렇게 번데같이 하면 안 되지. 차용증도 써주고. 저 같으면 차용증 안 받습니다. 저 같으면 공정을 쓰라 합니다. 공증? 네.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? 우리 법원 앞에 보면은 그 공정이라는 거 있잖아요. 빨간 거. 네. 공정 사무실 가가지고 공정을 쓰는 게 훨씬 낫지요. 왜냐하면은 차용증 있어봤자 뭐 할 겁니까? 글쎄 그 사람 돈 안 주면 그 재판해야 되는데 차용증 가지고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. 차용증 가지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야 돼. 그 차용증을 증거로 삼아가지고.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렇게 공정을 써달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법원 앞에 보면은 공정 이런 거 많잖아요. 네. 공증. 제 발음이 좀 안 되지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공정한 정서예요. 그렇죠. 공정한 정서. 그러면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꼭 같이 가야 돼요. 언제 돈을 빌려줬습니까? 그 계좌 혜택 근거 있습니까? 그거 없습니다. 그냥 쓰기만 하면 쓰기만 하면 끝내. 쓰기만 네. 하고
도장 찍고? 그 수수료 내고. 아. 근데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수수료 내야 되겠지요.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수수료 내야지.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재판 안 해도 돼요. 변제 기간에 돈 안 주면은 언제 뭐 그것 가지고 바로 앉아 부동산 경매도 넣을 수도 있고. 아. 그 사람 집에 있는 집 천자동 사무실 오니까 지금 뭐 TV 스크린 많지요. 지금 보니까 컴퓨터하고 네. 저거 다 압류 딱지 붙일 수 있고. 바로. 바로. 그리고 뭐 그 애가 직장 다니면 월급 압류도 할 수 있고. 전세 살면 전세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고. 재판 안 하고 그게 바로 공정정선입니다. 공정. 그 공정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. 또 그렇게 해야 되고. 각서, 차용증, 쓰레기입니다, 쓰레기. 근데 그 공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공정하면 안 되고, 후령님 제가 빌려줬을 때 이자가 있어야 되잖아. 이자 받을 거예요, 안 받을 거예요? 친구끼리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. 아, 그래도 이자는 받아야 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근데 이자를 해놓고 나중에 이자를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, 일단은 이자까지 넣어놔야 나중에 내가 채권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공정 가더라도 약소음 공정이 있고 금전 소비대차 공정이 있거든요. 근데 약소음 공정은요, 이자가 없어요. 본인끼리 하더라도 나중에는 약정을 해도 이자를 5% 해도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 가지고 완전 경매로 넣었다. 그 나중에 배당할 때 보면 이자 없어. 금전 소비대차는 이자가 있어. 보통 공정을 하겠다면은 금전 소비대차 공정을 해라는 겁니다. 그건 시효는 없어요? 시효가 왜 없어요? 모든 게 우리 여기 맥주 유통기간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인생의 유통기간 다 있어요. 인생의 유통기간. 맥주 드시게? 네. 아, 너무 세 이거 빨리. 아, 너무 세요. 약소음은 3년. 3년. 금전 소비대차는 10년. 10년 기네. 10년. 그래서 보통 앉아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각서는 5년이잖아. 네. 차라리 금전 소비대차 하면은 10년이야. 돈은 그때 주는 게 아니잖아. 나중에 해놨고 나중에 주겠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래요.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전 소비대차는 또 이자가 있어요. 이자를 인정해 준다고. 우리가 보면 부동산 경매하잖아요. 거기서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. 뭐 물론 공유물 분할 경매도 있는데. 그건 열애.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제일 많잖아요. 임의 경매는 건저당, 집을 담보로 한 거. 네. 대부분 은행입니다. 금융기관. 근데 강제 경매는 개인이 많아요. 담보권이 아닌 바로 채권, 공정 가지고 하는 겁니다. 물론 판결문도 있어요. 근데 그 공정 가지고 이제 경매도 잡아넣고 하는데, 그런 공정은 좀 금액이 큰 거, 뭐 몇 천만 원, 몇 억. 근데 몇 백만 원짜리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거는 그냥 부동산 안 넣고 그냥 동상 경매.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막 직방입니다. 바로 갑니다, 바로.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 안에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. 당연히 변제기간을 적어야 되죠. 변제기간 정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행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보통 그 대부업에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변제기간을 언제까지 몇 월 며칠 몇 월까지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. 대부분 일람출급이라는 용어를 적어요. 일람출급? 왜? 내자. 뭔 말이죠? 그날 달라면 그날 줘야 돼. 적석 달라면 적석 줘야 된다고. 무서운데? 그 뭐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뭐 언제까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희들이 뭐 언제까지는 봐줍니다. 하지만 변제 기간은 일람 출급이 대부분입니다. 우리 부동산 경매 나오면은 대부분 공정증서를 보면은 일람 출급으로 돼 있어요. 그날 달라면 그냥 줘야 됩니다.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지. 사실 저도 이거 경매하면서 기록도 보고 저도 모르게 있죠. 채권 채무 이런 거 사실 그 일람 출급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잖아요. 저 처음 들어봅니다. 그렇죠. 네. 저도 그 당시 그거를 봤을 때 상당히 저도 궁금해가지고. 한자네. 그날 달라면 그날 줘야 되는 거. 부동산 경매가 들어오면 이해관계를 봐야 되잖아요. 채권자, 채무자, 뭐. 네. 그거 딱 보면 강제 경매다. 딱 보면, 이거 공정정선에. 딱 보니까, 일람 출급이야. 그날 빌려주고 그냥 달라는 거구나. 그 밑에는, 이거 보니까 이해관계들이 없어. 그 사람밖에 없어. 그 밑에 이제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빚이 없다는 거예요. 빚이 없는 집에 이제 이게 바로 딱 들어온 거지. 그러면은 바로 갚을 사람이에요. 맞아요. 그치. 그 집을 날릴. 그게 무섭다는 거지. 그리고 그게 또 금전 소비대차면은 이자까지 들어가. 그렇죠. 그렇지. 지금은 이제 뭐 연 15%인가 그런데 옛날에는 연 25%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그 이자는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. 빌려주고 나서부터. 그렇지.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요즘같이 빌려줘가지고 이자 뭐 2%, 3%도 못 받잖아요. 근데 연 20% 이런 이자는 좋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
경매를 고의로 변경시켜요. 시간을 더 벌라고. 이자가 들어오게끔 하려고. 근데 뭐 또 상대방이 또 일남 취급을 또 하면은 뭐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럼 난 못 빌려줘 이러면 되잖아. 그런데 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뭐 2년 안까지는 내가 안 할게. 막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왜 일남 취급을 하냐면은 아니 언제까지 변제 기간을 했다는데 그 전에 자기가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걸 빨리 잡아 넣어야 되잖아. 그것 때문에 일남 취급을 많이 하죠. 보통 이제 차용증을 많이 쓴단 말이죠. 근데 차용증을 썼는데 이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카톡 답장도 안 하고 이제 조용히 잠수를 타죠. 잠수를 타. 뭐 수액 3천 이하라고 해볼까요? 뭐 3천, 5천 뭐 이 정도.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이게 묵묵부답이야. 그러면 저거 차용증을 가지고 대금 소송은요. 채권자가 살고 있는 주소 관할에서 해도 돼요. 채무자가 제주도에 있어도 내가 서울에 살면은 서울에서 하는 겁니다. 채권자 관할로. 그 채권자가 있어 소송하는 거죠. 소송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우편물을 그 당시에는 차용증물 주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? 피고 주소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끝내 우편물 안 받으면은 뭐 공시송달로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되죠. 상당히 시간 많이 걸려요. 얼마나 걸리나요?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판도 많이 연기됐어요. 얼마나 걸린다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. 뭐 8개월도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도 있고 1년 넘을 수도 있어요. 그거 하나 가지고. 그러고 접수를 한 데에서 바로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얼마나 많이 밀리 있는 줄 아세요? 그리고 소액 사건이. 그러니까 공정이 최고입니다.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공정이 더 쌀 수도 있어요. 시간 걸리는 것 비하면은. 시간도 돈이잖아요. 또 재판하면 그냥 합니까? 인지대 내야지, 송달로 내야지, 또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지, 휴가 내야지.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. 공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을 그냥 줬다면은 소명하기 힘들어요. 근데 계좌이체 했다잖아요. 그 계좌이체 때는 금융이체 했다는 그 근거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.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면은 안 되니까 재판이 계속 딜레이 될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재판한다는 송달을 받고 안 나타나면은 글석 재판이 될 수도 있어요. 뭐 소위 말하는 어제자백이라 하지요. 근데 그 송달도 안 받았다 하면은 이 진행되기 참 힘들어요. 요리조리 피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송달 안 받으려고. 그렇죠. 옮겨다니면서. 그래도 끝내는 이제 공시 송달로 되긴 되는데 아무리 공시 송달이 된다는 법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님이 그래도 저 사람이 나중에 확실히 돈을 안 가져갈 수도 있다고 확신을 쓸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람이 이 우편을 받게끔 상당히 노력을 해요. 그래서 무조건 공시송달만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주간에 송달해라, 야간해라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 하다가 안 됐을 때는 먼저 공시송달로 가긴 가는데 그 공시송달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긴 사는데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. 근데 최후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주소에 있는 동장님한테 사실조회를 보내비면은 동장님이 방문하니까 옆에 있는 그 옆집에서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. 하면은 공시송달 또 안 돼. 옆집이 빌런이네.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면은 공시송달이 안 돼. 그러고 우편물은 다 챙겨가고.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. 부동산은 종기가 있어요. 언제까지 뭐 신고해라. 그리고 뭐 감정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많이 밀리 있으니까 보통 요즘에는 부동산 경매는 한번 넣었다 하면은 뭐 한 8개월 정도 걸리더구만요. 8개월에서 10개월 걸리더구만요. 그래서 동산 경매는 빨간 딱지는 한 달 안에 끝나요. 근데 동산 경매는 유찰이 많이 되잖아요. 아무래도 그렇죠. 왜냐하면은 이제 감정 가격에 비해서 이거는 물건이 소모품이니까 부동산은 영속성이니까 올라가서 소모품은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. 채권 회수가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다 안 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. 그 부분만 내가 받고 또 남은 부분은 다시 또 다른 데로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공정정서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공정정서 맨 뒤에다가 부기문을 달아줘요. 부기문? 부기문이라는 것은 얼마 받았다는 거. 내가 청구 금액이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인데 오늘은 360만 원 며칠 날 받았다. 이거 법원에서 딱 찍어줘요. 그 나머지 또 뒷부분하고 이자하고 같이 또 계산합니다. 한 번은 공정정서를 갖다가 접수된 공정정서를 갖다 보면요. 부기문이 한 10개 찍혔겠어요. 계속 회수한 거네요. 뭐 전라도 어느 법원, 경상도 어느 법원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 부기문을 얼마 받았다고 나타납니다.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판단이지만은 받는 건 진짜 더 어려워요. 해수하는 거. 네, 더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해수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그 집행권을 먼저 만들어놨고 공정을 해놔면은 쉬워요. 공정을 해놔면은 꼭 동산경매라든지 뭐 부동산 이런 것보다는 또 그 사람이 또 뭐 직장 생활을 한다. 그럼 월급 압류. 월급. 전세 산다. 전세 보증금 압류. 월급 압류하면 회사로 통보가 가죠. 일단 제3 채무자가 회사니까 회사로 가야지. 아, 그게 좀 크다.
그러니까 나 그러면 월급 압류할 거야 하면 바로 주는 거지. 그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친구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좀 사회생활이 좀 그렇네. 조금 그렇죠. 좀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좀 크네요. 직장에다 그렇죠. 보내는 건. 어떻게 보면 이 친구 은행 다닌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A 은행 다닌다. 그러면 이제 신청할 때는 뭐 후랭님이 신청했다. 후랭님이 채권자야. 네. 그리고 채무자는 천자봉이야. 천자봉이 A 은행 다닌다. 그럼 채권자, 채무자, A 은행이 제3채무자거든. 그러면 이제 딱 결정이 나와.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월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 이런 결정이 딱 난다고. 그럼 제3채무자는 그 월급을 딱 하는데 월급에서 100% 안 하고 그냥 반만 하게 돼 있어요. 뭐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. 전세 보증금도 내가 여기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. 그럼 여기 있는 주인한테 제3채무자, 내가 채무자, 채권자. 제3채무자는 채무자 천자봉에 보증금을 돌려줘서는 아니 된다. 이렇게 딱 나와. 청구 금액에 맞게끔. 내가 보증금이 말이고 3억인데 여기는 청구 금액이 3천이잖아. 그러면 3억 중에서 3천만 원선 줘서는 아니 된다. 이렇게 돼. 그리고 뭐 제가 뭐 골프 회원권이 있다. 그럼 골프 회원권 압류. 내가 주식이 있다. 주식 압류. 주식은 누가 있습니까? 제3채무자가 정권거래소. 정권 애타고.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방법이 한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 나네요. 그 중에서 1번이 동산 경매, 2번이 부동산 경매.